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1시 방송은 제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여러분들 생리통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 생리통이 심할 때는 나도 모르게 배를 웅크러들게 되면서 아니 도대체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의문을 품으며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라는 걱정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의 주인장이시죠? 박영 원장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일본 이 역시 좋더라고요. 일본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후쿠오카요. 음, 네. 그 오타루라고 그 거리가 있는데 네. 끝에 오르골 공방들이 막 있어요. 그냥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기자기하다. 네. 몇 박 다녀오셨어요? 저희 3박 4일요. 그렇구나. 네. 아니,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워요. 애들이 이제 좀 크니까 네.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언제 갈렸는지 저는. 오늘 오랜만에 이제 핑크톤의 화사한 느낌, 이 로즈앤 의원에 찾아왔습니다. 이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라면 많이들 좀 공감하실 만한 주제지 않을까. 지금 지난달에도 저희가 자궁내막증과 네. 임신에 관련돼서 네. 조금 다뤄봤다면 오늘은 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일까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케이스들을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또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팩트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가 아니라 정말 논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보통 비잔이라고 하는 약들, 자궁 내막증 때 먹는 약을 이제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하고 실제로 처방도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한 달, 두 달은 괜찮은데 네. 2년 먹어야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드시고 또 실제로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불안해 하세요. 내가 과연 이걸 먹는 게 맞을까? 네. 이런 또 생리가 없거든요. 약을 먹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괜찮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논문들이 이걸 증명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각 잡고 준비했습니다. 네, 각 잡고 딱 준비해 주셨는데 아니 오늘 이 PPT와 준비하시기 위해서 정말 네. 많은 네. 연구 논문을 또 네. 보시고 네. 또 오늘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 논문들 다 찾아가지고 그거 다 읽어보고 네. 또 요약해서 정리해서 PPT 자료로 또 이렇게 만들고 올리고 이런 시간이 되게 막 오래 걸렸어요. 네. 제가 또 컴퓨터를 좀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챗 GPT가 아니었다면 이런 PPT를 만들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그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정말 왜 약을 2년이나 먹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네. 저도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맞나? 라는 또 의사 선생님과 내원하시는 분의 라포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 부분이 자궁내막증의 치료인 것 같은데 네. 오늘 각 잡고 또 연구 논문이 입증되어 있는 자료를 또 설명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 잡고 준비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각 잡고 초심으로 돌아가 구호 한번 오랜만에 그럴까요? 외치겠습니다. 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그니까요. 네. 자, 그럼 생리통이 보내는 신호, 자궁내막증 바로 알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궁 내막증은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이 약 5에서 10% 정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에서 많게는 반 이상이 자궁 내막증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원래는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수술로 진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복강경으로 배를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자궁내막증이 있는지 이렇게 수술적 진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자궁내막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병률이 좀 과소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증상이 한 수술로 진단을 할 때까지 한 길게는
11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 저 좀 아파요 하고 병원을 네. 갔는데 그냥 생리통 약만 계속 처방받아서 먹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피임약 좀 먹다가 그러다가 또 말다가 이렇게 네.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 생리통이 음. 되면은 수술해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배를 열어봤더니 그게 자궁 내막증이다 이렇게 진단받는 것까지가 11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러는 진단 지연이 환자 삶의 질은 물론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맞아요. 굉장히 큰 부담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적 진단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네. 우선은 사람들이 그 생리통을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맞아요. 보통 저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 생리통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은 여자로서 어쩔 수 없지 그냥 참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심만 돼도 자궁내막증이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약물 치료를 좀 빨리 했으면 수술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완전히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약물 치료 시작 시점을 언제부터 이 사람 약물 치료를 해야 되지? 이게 잡기가 굉장히 의료진 입장에서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초음파가 대부분 정상인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으로 보이더라도 생리통, 성교통이 심하면 이게 자궁내막증일 수가 있는데, 초음파도 정상이고 혈액 검사도 정상인데 당신은 자궁내막증이 의심돼서 뭔가 2년간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환자들이 이 질환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네. 결국은 이 자궁내막증은 이렇게 믿음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병이기 너무 어려운 때문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또 우리가 이게 진료 시간에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진료 시간도 제약이 있으니 아유 모르겠다. 그냥 환자 더 아프면은 어쨌든 치료하겠다고 자기 약 먹겠다고 하겠지. 이러고 그럼 우선 3개월 뒤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기도 자꾸 합니다. 시간만 늦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자궁내막증을 환자들은 관리 개념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고 의사들은 이렇게 치료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좀 지켜보면 안 돼요? 진통제만 먹고 좀 지켜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가 관리 개념인데, 네. 이 관리 개념은 환자가 그 주도를 하죠. 그래서 저 이제 약을 제가 먹고 싶어요. 제가 이게 약을 먹겠습니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이게 치료의 개념은 의사가 아니에요. 당신 이거 빨리 치료 안 하면 나중에 난임도 될 수 있고 불임도 될 수 있으니 얼른 먹어야 된다는 의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시점이 관리 개념 안에 들어있다면은 증상이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증상이 있으면은 그때 치료 시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자궁내막증을 어떻게 보면 관리 개념으로 좀 본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진단이 늦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치료 시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얘를 좀 일찍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빨리 해야 얘가 나중에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합병증도 예방이 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궁내막증은 참아내도 되는 거, 생리통 누구나 있는 거, 이런 거 하고 자궁내막증은 조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도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자궁내막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궁내막증을 관리해서 치료로 인식을 바꿀까? 우선은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타이밍. 환자가 자기 입으로 저 좀 치료해 치료해 주세요 할 주세요.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아프면 오겠지. 네. 아프면은 내가 말 안 해도 약 먹겠지. 이럴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진단을 해보는 거죠. 복강경을 뚫어가지고 진단을 해보면 당신은 자궁내막증이 맞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딱 보여주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H 수치를 하는 게 우리가 외래에서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MH 수치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 당신은 이게 난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난자의 질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라고 하면 환자가 그때부터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해서 치료로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거는 아무래도 AMH 수치를 하는 게 외래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자궁내막증이 어떻게 해서 이 난자의 질을 저하시키지? 이거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그림이 이 자궁 내막종이 어떻게 난자의 그 질을 떨어뜨리는지 하는 네.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보통의 그 난소의 양종은 이게 벽으로 잘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그 피질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이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상피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궁 내막종 안에는 그 굉장히 헤모글로빈이 농축되어 있는, 사실은 핏덩어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독성 물질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잘 이 자궁 난소의 피질로 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이 그 ROS라는 거를 생성을 해요. 그럼 이게 주위에 산화 스트레스를 좀 유발해가지고 주변 조직을 다 섬유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이 섬유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얘가 결국은 조직을 손상하고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증 때문에 그 조그만한 혈관들이 다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혈관 형성이 억제가 되면서 그 난소 내에 혈관의 밀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난소는 혈관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난포가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난소 예비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AMH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전에 얘는 직접적으로 이제 자궁 내막증이 이렇게 난임에 연관을 주는 건데, 이거 말고도 자궁 내막증 자체가 네. 복막에만 있어도, 내가 실제로 자궁 내막종이 난소에 없더라도 복막에만 있어도 복막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면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그 난자가 이렇게 딱 배출이 되면 얘를 딱 잡아가지고 안쪽으로 요렇게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이게 유착이 있으니까 여기 난관이 이렇게 막혀 있고 얘가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아가 정자랑 난자랑 만난 애가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성근증이라고 자궁내막증이 이 근육층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얘가 배아 착상 자체가 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탈리아 그 팔레르모의 생식의학센터, 테라비브 의대, 그리고 쉬바 메디컬 센터 산부인과 소속 연구진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식과 유전자 관련 논문에 이렇게 게재가 된 건데, 제가 한 말이 바로 이 논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중등도 자궁 내막증 환자는 그 난소 조직 손상 위험이 높아서 불임 배란율도 저하, 조기 폐경도 유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수술, 그리고 또 양측성 자궁 내막증은 난소 예비력 위험을 더 높인다. 더 높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 논문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요, 자궁 내막종을 가진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서 난소 예비력 차이를 이렇게 AMH라는 혈액 검사, 그리고 그 안트랄 폴리클 카운트라는 거는 난포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포 수가 좀 많아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COH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난자를 채취를 할 때 채취되는 난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 논문들을 다 합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쉬벌 연구에서는 그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으면 2.57이에요. AMH라는 수치가. 낮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낮은 거야? 궁금한 거를 이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없으면 3.46, 훨씬 높죠. 이게 p-value가 0.01이라는 건 통계적으로 좀 유의하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좀 유의하진 않거든요. 얘는 p-value가 이렇게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머지 세 개 연구, 쉬브, 휴, 그 다음에 온크, 이런 사람들이 한 연구에서는 이게 난소 예비력을 저하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AFC, 즉 난포수를 비교한 건데, 여기 보면은 알모그하고 블라치알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은 애들은 난포가 7.5개 정도 보이는데 괜찮은 사람은 9.3개. 그리고 얘는 크죠, 차이가. 네, 3.3인데 얘는 무려 8.4. 8.4.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COH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난자를 얼마나 채취하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수주기 같은 경우는 병변이 있는 부위는 4.4, 근데 얘는 5.34. 얘는 약간 p-value가 조금 그런 유의하지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얘는 8, 근데 얘는 9점.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궁 내막종이 있으면 그냥 느낌 같은 느낌으로 네. 폐경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난자 수가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 진짜 팩트다.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2018년 Fertility and Sterility에서 실린 논문인데 자궁 내막종이 이렇게 난소 예비력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찾아본 전향적 관찰 연구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자궁 내막종이 있고 자궁 내막종이 없는 사람을 6개월 간격으로 AMH를 이제 2번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은 자궁 내막종 환자들이 자연적인 노화보다 더 빠르게 난소 예비력이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종이 있으면 더 빠르게 늙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아무것도 안 해도. 수술을 안 하고, 우리는 옛날에는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하는 사람만 난소 예비력이 되게 떨어진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얘는 항암 치료한 것처럼 그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내막종이 있으면 놔둬도 난소 예비력이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냥 네. 생리통이 있다? 그래요. 그럼 좀 참아볼게요 하면 그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아기를 잘 가질 수 있느냐 맞아요. 아니면 못 가지냐가 너무 또 중요하죠. 할 수도 있고 폐경이 빨리 오느냐 못 오느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AMH를 이제 좀 이렇게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궁내막종이 있고 자궁내막종이 없는 사람인데 나이대가 똑같아요. 32살, 32살 둘 다 똑같은데 얘는 자궁내막종이 좀 있는 균이고 그래서 처음에 AMH를 재봤더니 얘네들은 평균이 2.8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4.4, 4.42. 처음부터 또 높았죠. 네. 그런데 떨어지는 속도가 얘는 1.8, 얘는 3.2. 3.2. 떨어지는 속도가 26.4%가 갑자기 아.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위협적일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애라든지 염증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치료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치료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고 약물적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수술을 하면은 AMH, 난소 기능이 엄청 많이 떨어진다는 논문입니다. 오히려 수술을 했을 때요? 네, 영국 노티넌 대학교 프란체스카 라프 연구팀이 이제 발표한 건데요. 저널 그 엔도크리놀로지 앤 메타볼리즘에 게재가 되어 있는 건데 자궁 내막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절제술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너무 많이 지지기 때문에 오히려 AMH가 유의하게 감소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수술이 답이 아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해도 재발도 잘 되니까. 그래서 수술은 답이 아니고, 그래서 난소 기능을 이 논문이 이제 메타 분석을 한 거거든요. 난소가 기능을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떨어뜨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총 8개의 이런 연구팀이 발표를 한 237명 환자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수술 전하고 수술 후에 이제 혈정 AMH를 비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되게 유의하게 감소를 한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히토카와하고 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후랑 히토카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감소치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9 되게 감소치가 크죠. 네.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이 AMH가 수술 전보다 38% 정도는 감소를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들고요. 그래서 수술은 약을 못 먹을 때 네. 아니면 크기가 너무 크다. 아니면은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 이게 뭐냐면 너무 심하면은 이 자궁 내막증이 여기저기 막 붙으면서 직장하고 장하고 자궁하고 이렇게 들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극심하게 이렇게 변비라든지 아랫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네. 일으킬 수 있죠. 아니면 이 낭종의 성장 속도가 빨라서 암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배제가 안 되는 확률도 경우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자궁내막증 학회에서도 약물 치료를 먼저 공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1차 가이드라인
또 2022년 애쉬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 자궁 내막증에 대한 학회에서도 그 자궁 내막증 관련 통증을 경감하는 데는 프로게스테론이나 아니면은 피임 약을 먹어라. 비장 같은 프로게스테론 대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1차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비잔이 대표적으로 이 프로게스테론 제제예요. 그래서 이런 작용으로 자궁 내막증을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전에 골반에 막 염증을 일으키는 거 그런 거를 증식도 억제하고 염증도 억제하고 그다음 혈관 신생을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논문은 이제 그러면은 비잔이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정말 있는 거 맞아? 어느 이거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이제 이 논문 예거를 했는데 이게 독일,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3개국에서 18세에서 45세 자궁내막증 환자 198명을 12주간 이제 약을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저희가 이제 통증을 그 말하는 점수를 스코어를 바스 스코어라고 하거든요.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면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통증이 굉장히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옆에 있는 논문은 페트라글리아 박사 연구팀이 이제 진행을 한 건데 그러면 얘를 장기적으로 먹으면 어떻지?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 먹어서 효과는 그렇게 통증 줄어드는 건 알겠어. 근데 약 끊으면 다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2주간 이제 아까 그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였고 어떤 사람은 위약 가짜 약을 먹였는데 이 가짜 약을 먹인 그 168명 아까 그 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대 53주간 장기 투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치료를 중단해도 다시 그 통증이 재발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치료 주수예요. 아까 12주, 그 다음에 12주에서 53주 더 했고 놔뒀던 24주를 더 놔뒀던 그런 주수거든요. 통증이 하나도 없는 게 0점, 엄청 많이 심한 게 6점 이렇게 됩니다.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약을 먹은 군이 확실히 확 떨어지고요. 네. 플라세보 그 위약을 먹은 군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많이는 안 떨어져요. 여기서부터는 두 군 다 비잔을 먹이거든요. 네. 먹이니까 거의 확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지죠, 둘 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군을 안 먹였어요. 안 네. 먹였는데 통증 강도가 다시 그렇게 또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울루다그 박사님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궁 내막종이 그러면은 통증을 줄이는 거는 알겠어. 근데 얘가 진짜 약만 먹어서 그 혹을 수술을 안 하고 약만 먹었는데 혹이 정말 줄 수 있어? 이런 것들도 궁금하잖아요. 네. 특히 혹은 정말 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안 줄 들고 것 같은 생각이 저희도 사실 혹을 정말 줄까?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연구는 이제 자궁 내막증 환자한테 그 비잔을 2ml를 하루에 이제 6개월을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거는 자궁 내막증 환자 그 자궁 내막증하고 골반통이 있는 환자 32명에게 2ml씩 6개월을 먹인 겁니다. 그래서 먹였더니 그 효과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울루다그 박사팀은 자궁 내막종을 가진 30명의 환자에게 먹였더니 얘가 41%가 감소를 하더라. 비포에 비해서. 그럼 뮤질 박사팀이 한 거는 한쪽을 했더니 얘가 40%가 감소를 하더라. 비잔 먹으면 자궁 내막종 부피가 진짜 감소한다. 제가 뒤에서 케이스 발표도 할 건데 정말 감소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자궁 내막증을 먹었더니 그 난소 예비력이 좀 보존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근데 이 난소 예비력 보존은 사실 좀 아직까지는 좀 이게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 난포 수가 더 늘어나기는 해요. 난포 수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기는 하고 이거는 변화가 확실한데 아까 가장 중요한 AMH, 네. 그 난소의 그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그거는 올라가진 않아, 더 좋아지지는 않고
근데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더라. 네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좀 되게 안타까운 게 저희 이제 자궁내막증으로 29세, 28세 이런 분들 막 오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AMH를 하면 44세에서 45세 이렇게 나와요. 와, 그러면은 거의 폐경 근접 수준이거든요. 그니까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아기 가질 계획 없고 하면은 지금 저희 제일 장기간 드시는 분이 한 3년, 4년 드셨거든요. 그러면은 생리통도 좋아져, 자궁 내막종이 있으면 크기도 줄어, 다 좋아지는데 그 AMH 수치는 똑같아요. 더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한 1년에서 3년 지나서 체크를 해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간혹 이런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우리는 먹여봤는데 AMH 수치가 증가하더라, 올라가더라,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N수가 되게 작기는 하고요. 대부분의 논문들 같은 경우는 AMH 수치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24% 이상 확 떨어지는 게 좀 떨어지니까 방지를 한다. 아니면 그 감소되는 게 좀 덜 떨어진다. 이런 식의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거를 약을 먹이면은 그 이제 비잔이 재발하는 약 수술하고 얘가 재발률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환자인데 30세 여성이었거든요. 너무 근데 젊으신데. 왼쪽에 4cm 정도 되는 자궁내막종이 있었는데 비잔 먹고 병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와. 처음에 보면 이렇게 큰 혹이 있었죠. 네.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약을 먹어보겠다 강력히 원하셔서 쭉 먹었습니다. 6개월 후에 좀 작아졌죠. 3cm. 13개월 후에 좀 많이 작아졌죠. 2.5cm. 그 다음에 우와. 21개월 후에는 얘가 거의 이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여기 요만하게 줄어들었거든요. 1.8cm. 그런데 지금 마지막 젠 초음파를 제가 안 올렸는데 없어졌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궁내막증 팩트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드렸습니다. 네, 박영 원장님의 비밀 없는 팩트체크. 아주 네. 확 와닿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선생님 만나 뵀는데 자궁내막증인 것 같다면은 네. 군말 없이 비자를 우선을 먹겠습니다라는 네. 마음의 기운을 네. 좀 삼게 됩니다. 네. 아니, 사실 저도 비잔이라는 약을 저희가 비욘드를 꽤 오래 했으니까 네. 자주 듣긴 했는데 오늘 네. 이렇게 또 연구 논문으로 이렇게 쏙쏙 알려주시니까 네. 뭔가 네. 그렇구나라는 네. 더 신뢰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로즈엔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비잔이라는 약을 권유받으셨을 때 고민이 네. 되신다면 좀 오늘 방송 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사이에 쌓인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사라님, 바네서님, 주르륵님 들어와 주셨고요. 마운트님께서는 화사하신 두 분의 기분까지 좋아지는 방송입니다. 네, 이런 화사한 댓글에 저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짬뽕님은 안녕하세요. 두 분 다 미인이셔요. 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른모님은 자궁내막증을 치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난소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죠. 네, 오늘 그래프만 네, 봐도 그렇죠. 확실히 골반 알 것 유착도 같아요. 생기게 되고 네. 통증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상포진처럼 뭐 몇 시간 내에 골든타임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렇죠. 어쨌든 인생의 여정에 있어. 특히 젊은 여성이라고 하면 내가 아기도 가져야 되고 그죠. 폐경이 빨리 되면 또 이게 너무 삶의 스토리가 바뀌어버리는 그렇죠.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쩌면은 장기 레이스긴 하지만 또 여성에게 또 골든타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맞아요. 네. 자, 푸른 하늘이 각 잡고 좋아요. 오늘의 핵심은 각 잡고. 네. 등산님은 자궁내막증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난임이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빨간 뱃솔리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유채님은 선생님 요새 생리통도 심하고 부정출혈이랑 골반통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 그런가 고민했는데 검색해보니 자궁내막증인 것 같더라고요. 이 자궁내막증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선 심한 생리통이 있습니다. 보통 자궁내막증 의심되는 분들은 그 가스 스코어가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이면 한 7점 이상의 통증을 호소를 하세요. 네. 그게 오래됐거나 그리고 또 성교통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만성 골반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AMH 수치를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수치를 체크하려고 하면 그냥 병원에 가서 네, 혈액 검사하면 검사로 되는 하게 건가요?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치 검사가 혈액이라 굉장히 간편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복강경은 네, 그냥 네. 가볍게 복강경이라 하지만 이걸 직접 해보면은 전신 마취해야 되죠. 전신 복강경은. 마취해야 되죠. 가스 배출까지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이렇게 또 간단하게 그래서 체크가 복강경은 되니까. 진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치료를 할 때, 진단 음, 및 치료로 이렇게 이제 수술 진짜 해야 되는 사람들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님께서는 원장님 자궁 내막증 수술 후에 2주 뒤에 관계를 가졌는데요. 현재 출혈량은 거의 없고 통증도 없는데 괜찮은 걸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 자궁내막증 수술하시고 2주 정도 지났으면 보통 복강경으로 수술을 아마 하셨을 건데 복강경 수술 2주 뒤에 성관계 괜찮습니다. 네. 디펜스님은 와이프가 얼마 전에 배가 아프다고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이 산부인과 검진을 권유받았습니다. 어제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고 크기가 커서 이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게 혹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이 큰 그 사이즈 기준을 저희가 보통 수술 사이즈 잡는 게 한 6cm 이상이면은 수술하는 게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6cm 이하면은 약을 좀 먹어봅시다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기를 만약에 내가 빠른 시간에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술하고 아기를 가지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때 상태에 따라 다르고 내가 아기는 더 이상 가지지 않을 건데 나 시간 많다 그러면은 약물 복용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난소암인 가능성을 꼭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혹은 네. 그 난소암 그 위험도도 혈액 검사로 테스트를 해야 되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 난소에 있는 혹이 크기가 커지는지 확인하고 크기가 안 커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약물 치료를 좀 더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네요. 네. 출산하실 여부와 그리고 네. 시간이 있으신지 네. 그리고 또 약을 복용해야 되는 크기인지 아닌지도. 네. 목각조각님은 안녕하세요. 파이님은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22년도에 자궁 내막증 수술을 하고 3년 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 먹는 동안 생리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혹시 약을 먹어도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약을 먹어도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가능성은 적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3년 드셨는데 갑자기 얘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 99.9%는 없고요. 그리고 옆구리가 지금 너무 아프신 건 아마 다른 원인 때문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겨울님은 안녕하세요. 48세 여성입니다. 생리 주기가 정확한 편이었어요. 26일, 28일 주기로. 근데 요 근래 들어 35에서 45일로 늘어났습니다. 이 폐경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갱년기 이제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주기가 탁딱 맞았는데 이게 점점 좀 늘어나게 됩니다. 40일 주기, 50일 주기로 늘어났다가 얘가 점점 땡겨져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한 달에 생리를 2번 하는 경우가 있죠. 아주 늘어난 애가 한번 생리를 하고 원래 해야 되는 애가 생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생리가 옛날에는 내가 일주일 만에 깔끔하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찔찔찔찔 하면서 거의 팬티 라이너 묻힐 정도의 까만 피가 한 2주 정도 나오고 또 생리하고 선생님 원장님 한 달 내내 생리했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꼭 48세 갱년기 때문이 아니라 갑상선 이상에도 네. 또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도 그럴 수 있으니 혈액 검사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목각조각님이 아내가 생리통이 매우 심해서 매달 생리 시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복통을 호소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종이라는 혹은 없는지 또 없다면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서 비잔 같은 그 디에노게스트 약을 복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오래사라님은 논문에도 나와 있군요 하셨는데 오늘 정말 많은 논문들을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요약해 주셔서 저희 굉장히 편안하게 이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네서님은 자궁 내막증은 약물 치료로도 가능한가요? 네, 요즘은 자궁 내막증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수술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한 번만이라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사실 자궁 내막증 자체는 또 재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수술해도 또 재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2번째 수술 들어갔을 땐 유착도 심하고 난소에
그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는 가능성이 많아서 어차피 수술을 할 사람이라도 앞에 약을 쓰고 수술을 하든지 네. 아니면 수술하고 약을 쓰든지 이렇게 하고 음. 있습니다. 네, 루틴 007님 20대 딸이 생리시마다 하루 이틀 정도 생리통이 매우 심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발이 차갑고 기절 직전 정도로 심한데요. 산부인과 검사를 했는데 산부인과 검진이라서 항문 쪽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주셨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낭성일 때도 생리통이 심한 건가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해서 그냥 있는데 혹시 자궁내막증이 더 있는지 검사를 따로 해봐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0대 때. 왜냐하면 20대 때 원래 자궁내막증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흔히 있거든요. 네. 20대 때 또 난포 수가 많아가지고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니더라도 AMH를 하게 되면은 원래 나이보다 굉장히 젊게 나와요. 24세에서 25세 평균 농도로 나옵니다. 이거를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자궁내막증이 함께 혼합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궁내막증이 더 내 삶을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잔을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비잔을 먹고 생리통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야즈로 바꿔가지고 다낭성 난소를 잡죠. 네, 마름모님은 좋은 방송 해주셨고요. 루틴 007님은 비욘디 늘 구독하고 시청하는데 쉽게 듣기 힘든 의학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보람이 있네요. 아, 그니까 몇 시간 남편한테 고박받으면서 이 PPT 만든 보람이 왜 있네요. 고박하셨어요? 왜? 너무 오래 붙들고 계셔서 그런 저보고 건가요? 바보야? 이러면서 네. 이거 복사 붙여넣기가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 드래그를 해서 자꾸 하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PPT가 있는데 이걸 양 옆에 이쪽 두 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꾸 넘치니까 한 번 네. 가르쳐 주는데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귀가 간지러우실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직접적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이어서 오래사라님 자궁내막증 치료를 위해서 비잔을 복용한 지 2주 차입니다. 오른쪽 유방이 살짝 뭉친 듯한 느낌이 있고요. 만지면 간헐적으로 유죽도 나옵니다. 이 비잔 외에 따로 챙겨 먹는 약은 없는데 미혼이고 임신 가능성도 없거든요. 이 병원에 가서 부작용 검사를 또 받아봐야 할까요? 보통은 비잔이 프로게스테론 제제라서 그거 먹으면 유방이 지금 이런 증상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비잔 먹으면서 난소 기능이 그 LH, FSH에 영향을 주면서 네. 같이 프로락틴이라는 수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게 유즙이 분비가 될 건데 증상이 계속되면 유방 초음파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걱정하시기보다 좀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있을 부작용 수 있는, 중에 그렇죠. 하나네요. 네. 조조님은 생리혈이 검은색을 띠고 덩어리가 많으며 양이 급감했습니다. 1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자궁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초음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늘 말씀하시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네. 정기적인 검사를 그렇죠. 또 권유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마 자궁에 성분증은 없는지, 난소에 혹은 없는지, 염증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푸른 하늘님, 현재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아주 야즈정을 복용 중인데 이노시토리 다낭성에 좋다 해서 꾸준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피임약과 같이 섭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0.1 정도로 높아서 추적 관찰하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혹시 이게 또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노시토라고 야즈는 같이 챙겨 먹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갑상선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LH, FSH, 난소 기능, 프로락틴, 갑상선 이 세 개가 3종 세트로 같이 움직여서 하나가 이상하면 나머지 하나가 영향을 좀 받습니다. 네, 빨간벨 소리님은 폐경하면 이 자궁 분종은 사라지는 건가요? 없어지진 않아요.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가 말라버려가지고 쪼그라들 수는 있잖아요. 네. 쪼그라들긴 하는데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라지진 않는 거군요. 네. 등사님은 와 선생님 정말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이번을 통해 더 업그레이드 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듣는 저도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거를 만드신 선생님은 또 얼마나 또 많이 업그레이드 되셨을까. 귀여우셔요. 이렇게 또
구박받으신 로즈 박영 원장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 네. 들었습니다. 짬뽕님은 선생님 정기검진을 받는데 난소에 혹이 발견됐어요. 최근에 생리통이 더 심해졌는데 이게 원인일까요?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난소에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궁내막증 때문에 생리통이 훨씬 심해지신 거고, 비잔이라는 약을 만약에 사이즈가 작으면 복용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크기가 너무 크다, 또 난소암 위험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권유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초음파랑 혈액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마름모님, 미레나 시술을 해도 생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래나 하면은 생리가 없어지려니 하시는데 생리를 할 수도 있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3년, 4년 동안 생리를 합니다. 근데 양이 좀 줄기는 하죠. 네. 네. 누님은 성교통이 심할 때 약치료나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성교통이 심한 게 기저에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성교통이 좀 심할 수 있어서 생리통이랑 연관해가지고 자궁 초음파나 이런 거 혈액 검사 확인하고요. 다 없는데 성교통만 있다라고 하면은 전정부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어깨가 뭉치거나 아플 때 염증이 있다, 네. 근막염이 있다라고 하죠. 어떤 균에 의한 염증이 아닌 염증을 우리가 그런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염증이 있는 거는 그런 성교통 같은 경우는 저희는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그 근육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풀어주듯이 그런 통증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 로즈앤 의원의 홈페이지만 봐도 이 시술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그래서 종류도 굉장히 코아썸 많고. 레이저 한번 찾아보시면 성교통에는 확실히 저는 코아썸 레이저가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그 위축성 질염, 폐경 후의 여성의 성교통은 금실하고 그 코아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금실하시고 시술하시고 오신 분이 그분은 밑에가 너무 화끈거려가지고 네. 10분 이상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나도 그래, 다 그냥 늙으면 그런 거지 그랬는데 금실하시고 만족도가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디펜스님께서는 생리통에 개보린 같은 약도 통하나요? 아니면 병원 처방약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생리통을 일으키는 성분이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프로스타그란딘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두통, 치통, 생리통에 먹는 개보린 이런 것들이 이 프로스타그란딘을 없애주는 약입니다. 약국에서 처방하는 것도 같은 성분이고 근데 이 프로스타그란딘 이니비터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목각조각님은 생리통도 이 폐경하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자궁 내막증이 폐경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덜하기는 하죠. 생리통이 좀 덜하기는 한데 자궁 내막증이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이분이 젊었을 때 생리통이 너무 심했거나 젊었을 때 자궁 성근증으로 자궁을 떼는 수술을 한 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약을 처방하는 거는 다시 그 자궁 내막증을 재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리비알이라든지 이런 티블로제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채님은 요즘 질 필러들 많이 하시나요? 이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질 필러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냐 상대방이 원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오르가즘도 느끼고 싶고 내가 성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질 필러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그냥 레이저 치료를 하세요. 내가 오르가즘도 느끼게 재생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요실금이라든지 근육을 좀 더 재생하는 그런 쪽의 레이저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파트너의 만족을 좀 위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질 필러를 필요시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네.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많이 네, 찾아오신다면서요. 맞아요. 네. 자, 선생님 목소리가 나긋나긋 참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바네서님은 자궁내막증 수술 후에는 이 호르몬 치료를 병행해야 하나요? 네,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일반적인 루틴인데요. 우선은 호르몬 치료
GnRH 아고니스트를 맞고, 그래서 그 확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게 해가지고 주사를 몇 번 맞은 다음에 그다음 비장이나 로잔 같은 디에노게스트를 먹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공식화된 건데요. 요즘은 자궁내막증 학회에 이번에 얼마 전에 가니까 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공식을 우리가 너무도 공식화하지만 사실은 수술만으로도 또는 약물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옵션을 네. 우리가 좀 더 다양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주르륵님은 자궁경부암일 때 이 증상이 보이는 거는 어떤 주요 증상들이 있나요? 자궁경부암인데요. 자궁경부암일 때. 자궁경부암은 아주 심한 증상이 아닌 이상은 크게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까지 있다가 가면은 너무 늦고요. 보통 우리가 나라에서 2년마다 하는 무료 경부암 검사가 있으니 네. 그 무료 경부암 검사를 빼먹지 말고 잘 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성생활을 좀 액티브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하시는 걸 1년마다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부인과는 특히 나를 좀 지키고 또 안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정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매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마운트님은 선근증, 자궁적출 외에 또 다른 치료는 없을까요? 성근증은 만약에 크기가 너무 커서 내가 막 배가 이렇게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생리량이 막 너무 많다. 그래서 빈혈 수치가 8에서 9 정도다. 근데 아기는 더 이상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네. 하면은 자궁을 적출하는 게 낫고요. 그런 증상이 있는데 내가 아기를 좀 가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이프 시술을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은 없는데 막 양이 막 그렇게 많거나 아니면 혹이 너무 크거나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약물 치료를 좀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 미레나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오늘 많이 배웠다.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했던 것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가설인가? 아니면 정말 믿어도 되는 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서 또 논문을 기반으로 좀 팩트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중요한 발표가 있으시다고요. 그 발표에 대한 소식은 다음번에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기검진 잊지 마시고 또 약을 권유받으셨을 때 걱정이 되신다면 오늘 방송 다시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